그리고 제가 그 리터에 뭐 70이다 30이다 떠드는 게 그렇게 유통되는 게 맞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생들기름. 어우 엉망이다. 아 진짜 슈카님 존경한다. 진짜 어떻게 마우스로 글씨 써가지고 5년 동안 방송을 했지 그 양반은. 제가 이걸 나눠드렸었잖아요. 이게 되게 웃겨요. 들기름은 냉장고에 넣고 먹어야지 상온에 두면 바로 상해버립니다. 목소리 기름은 제가 실명도 알고 있고 뭐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우리 관계가 또 뭐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네, 마누라님이 알면 큰일 날 소리지. 일단 생들기름 얘기. 생들기름은 일반 들기름이랑 틀려요. 왜 그거 있죠. 생들기름이 식용유면 일반 우리가 먹는 들기름, 비빔밥에 넣어서 비벼 먹는 그 들기름은 생들기름이 식용유면 들기름은 한번 치킨을 튀기고 난 기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틀립니다. 열을 먹은 거예요. 들기름은 우리가 사 먹는 들기름은 열을 먹었기 때문에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산패되고 맛이 갑니다. 그냥 그래갖고 일주일도 못 가서 상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댓글 반응 잠깐 못 할 수 있어요. 왜 튀김이나 튀김까지도 아니고 일반인들한테 딱 좋은 게 계란 후라이. 프라이팬에 기름을 치죠. 식용유 치고 계란 프라이를 하죠. 계란 후라이를 해서 먹고 귀찮아서 설거지를 안 하고 던져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면 어떻습니까? 그 기름이 누르스름하고 뭔가 좀 묻어있고 왠지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우리가 시중에서 사는 들기름과 동일한 성향이에요. 열을 한번 먹은 거예요. 언제 열을 먹냐? 건조할 때 열을 먹입니다. 건조할 때 먼저 들기름을 베서 들기름을 낫으로 들기름을 벤데 들깨를 키워서 들깨를 낫으로 베죠. 그리고 그대로 햇볕에 말려요. 햇볕에 말리면 바삭바삭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깨를 텁니다. 이제 제가 그 깨 터는 목수라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잠깐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어요. 깨를 털어. 그러면 깨가 나달이 땅에 떨어지고 깨 때는 불 떼어가지고 뭐 삼겹살도 꺼먹고 그냥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들깨 자체를 모아서 그걸 또 말립니다. 그걸 어디다 말리냐? 건조기에다가 넣어요. 건조기에서 60도 정도의 고열로 일단 얘를 때려요. 그래서 수분을 다 날립니다. 수분을 싹 날린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방앗간에 가는데 방앗간에 가서 엄청 큰 가마솥 있어요. 가마솥에다 붓고 볶습니다. 그때는 거의 최소가 한 120도, 140도까지 올라가고 이게 높이면 높일수록 기름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깨 안에 기름이 이렇게 차 있는데 이게 다 녹아서 짜지니까 더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해갖고 고열로 볶은 다음에 집어넣고 압출기를 꾹 누르면 이제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죠. 그 기름을 모아서 이제 병에다 담으면 우리가 사 먹는 들기름이 되는데 시중에서 좀 뭐 싼 기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들기름을 사러 가는데 좀 가격이 저렴하다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 맛기름이라고 미원는 기름이 있어요. 식용유 그걸 섞어 또 들기름에다 그걸 팝니다. 그러니까 들깨도 싼 거 쓰고 맛기름까지 섞고 그러면 막 350L 400ml 이런 게 한 7, 8천원 만원에 판매가 되는 거예요. 방앗간에서도 솔직히 많이 섞어요. 맛기름 많이 섞습니다. 지들이 챙기기도 하고 좀 부도덕한 방앗간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방앗간 까자는 건 아니고 제가 짠 생들기름은 뭐냐? 건조를 처음에 깨를 비잖아요. 들깨를 길러서 깨를 비면 그 깨를 햇볕에 안 말립니다. 컨테이너에 다 넣어요. 컨테이너 안에다 집어넣고 왜 제습기라고 비 올 때 지하실 같은 데 켜놓는 제습기 기계 있잖아요. 그걸 틀어놔요. 그러면 일반 기온이 그때가 한 9월에서 10월 요맘때 늦으면 한 요맘때까지 깨를 비면 상온이 낮 한낮에도 한 20도 25도밖에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제습기만 틀어가지고 수분만 쭉 빨아 당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리고 그게 건조기로 안 들어갑니다. 건조기로 안 들어가고 방에다 말려요. 왜 옛날 시골집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군불 떼가지고 고추 말리잖아요. 방바닥에다가 고추 뿌려갖고 그런 식으로 방에다가 냉합창 좀 아시는 것 같다. 방에다가 깨를 뿌려놓고 불을 떼요. 불을 떼는데 불을 세게 안 떼고 불을 아주 살짝만 뗍니다. 그렇게 해갖고 방에서 말려요. 방에서 깨를 말려가지고 그냥 손으로 깨알을 누르면 기름이 묻어날 정도로 이렇게 깨알이 이끌어지면서 손에 기름이 묻어날 정도로 바싹 말립니다. 그 기간이 한 보름 20일 대충 한 3주 잡는데 그동안 방에 불을 떼면서 그걸 말려야 돼요. 그래갖고 그걸 걷어서 그걸 압출할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방앗간에 그걸 해주는 데가 제가 지금 있는 지역이 익산인데 여기 딱 한 군데 있어요. 안 해줄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꽉 눌려가지고 끼면 못 닦아요. 압출기로 누르면 무슨 솔 같은 걸로 긁으면 되지 않냐 하는데 직접 해보시면 알아요. 그게 진짜 안 떨어집니다. 거의 접착이 되다시피 붙어버려서. 그래서 안 해주려고 해요. 방앗간에서. 그래서 부탁을 해가지고 그걸 짜는데 제가 작년에 농사 진 게 340평을 졌거든요. 들깨를 340평 농사를
짓고 말리고 해가지고 짜서 냈더니 몇 리터가 나왔냐? 4리터 나왔습니다. 4리터. 삼다수 페트병 2개. 순수한 기름으로. 그래갖고 목수의 길님 그때 제가 보내드린 게 750ml 보내드렸을 거예요. 750ml였나 1리터였나 그 약간 사각형으로 보내드렸으면 1리터고 긴 병이었으면 500ml고 내가 정확히 얼마 보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1리터를 보내드렸다고 쳤을 때 제가 보내드린 돈이 얼마냐? 최소 50이 넘어요. 네. 1리터를 보내드렸다고 하면 그 한 병이 50이 넘어요. 단가가.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는 뭐 리터당 30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농사 져서 짜는 비용만이고 건조에다가 보관비, 뭐 창고비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걸 다 비용으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기준으로 유리병인데 클램프가 있는 뚜껑? 아마 사각형인 것 같아요. 사각형. 좀 큰 것. 목소리 길님한테는 제일 양을 많이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또 댓글 반응하면 까먹어. 내가 뭐라 그랬지? 뭐라 그랬다? 네. 제일 작게 보내드린 분들이 옛날에 이문호님이라고 저한테 가끔 와서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좀 작은 병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분이랑 뭐 다른 몇 분, 한 4-5분한테. 그게 250ml인데 요만한 그 요거트병 같은 요플렛병만한 그게 한 7-8만원? 이건 이제 대충 나누기 한 건데 대충 한 7-8만원? 싸게 잡아도 6만원? 근데 그거 보내줘 봤자 에게! 이러는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드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만약에 드셨다가 탈이 난다 그러면은 저는 잡혀가는 거죠. 식약청에 허가를 안 받고 식품을 유통해버렸으니까. 들기름이라 그러면 다 식품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나무에 바른단 말이죠. 저는 순순히 나무에 바르기 위해서 그걸 샀고 드신 분이 계실려나 모르겠다. 저는 먹긴 먹었는데 그렇게 솔직히 몸에 좋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몸에 좋다고는 하지만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들깨를 집에 보관했다가 그걸 이렇게 짜서 드셨다 그러네. 저는 드시는 거 본 적도 없고 무슨 효과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노인분들이 그걸 드시면 좋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잘 되면 생들기름 농사를 좀 크게 져가지고 식약처 검사도 맡아서 허가받고 판매를 해볼까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작년에 그걸 다 보내드렸지만 뭐 잘 받았다는 댓글은 좀 있었는데 뭐 마셨더니 몸이 확 좋아졌어요 뭐 이런 댓글도 없고 아무 반응 없더라고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반응이 좋아야 판매해볼까 생각을 할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들기름 농사를 한번 접을까 싶어요. 내년에는 한 조금 더 크게 한 700평 정도 저희 마누라님이 땅이 있거든요. 그거 땅을 내가 한번 빼먹어볼까? 땅을 빼먹으면 큰일 나고 땅 말고 거기서 이제 들깨 농사 져가지고 구독자님들한테도 좀 나눠드리고 드시고 계세요? 큰일 날 소리 하시네. 탈은 안 날 거예요 아마. 그게 왜 탈이 안 나냐면 제가 그 들기름 작년에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무슨 냉장팩을 싼다거나 무슨 뭐 아이스팩에 넣는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유리병에다가 뽁뽁이만 둘러서 보내드렸잖아요. 근데도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대로 2년 3년 쓸 수 있습니다. 계속. 그 이유가 뭐냐면 열을 하나도 안 넣었기 때문에 거기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거는 검증된 건 아닌데 듣기로는 40도 이하의 열로 건조하고 말리고 짜면 생들기름이랑 동일하대요. 제가 하는 방식이랑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대요. 그럼 기름도 조금 더 나오고. 근데 제가 한 거는 아예 열을 전혀 안 가하고 햇빛도 안 쐬고 짰기 때문에 기름이 좀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만약에 볶음이나 이런데 이제 열을 매긴다 그러면 하루 만에 다 산패됩니다. 맛이 가버려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제가 그거를 쇼츠에도 올리고 영상에도 얘기했더니 이제 몇몇 분들이 그걸 나무에 바르면 썩는다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들기름이라는 거는 볶은 들기름이니까, 볶은 들깨를 짠 들기름이니까. 그리고 참깨도 다 볶아서 짜고요. 참기름도 나무에 바르면 좋은데 시중에 판매하는 참기름 바르면 썩습니다. 무작정 썩어요. 들기름은 바르면 하루 안에 아마 냄새 날 거예요. 썩는 데가 막 날 거예요. 무조건 생들기름, 생참기름을 발라야 되고, 이거는 제가 그냥 막 주장하는 얘기가 아니고, 왜 그 경복궁 가면은 이렇게 건물들 있잖아요. 그거 다 들기름 바른 겁니다. 내가 지금 뭐라는 거야? 혀가 꼬이네. 그거 다 들기름 바른 거예요. 지금은 페인트 바르거든요? 지금은 페인트 바르는데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다 들기름 발랐어요. 생들기름. 그냥 방에다가 분불 떼서 말려가지고 절구로 찧어서 면포로 짠 그 들기름. 그거를 나무에 바른 거예요. 마루에도 바르고 청소할 때 무수리 아줌마들이, 아줌마가 아닌가? 아무튼 무수리들이 막 들기름 바르는 거죠. 그거를 뭐 3달인가? 180일이면 6개월이죠? 6개월에 한 번씩 발랐다 그러던데. 근데 다 들은 얘기라 저도 들은 얘기.
한옥하는 분들이 있었고 제 그 처형이 한옥을 지어서 지금은 좀 그 알코올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시는 바람에 좀 안 좋은 일을 겪고 계신데 그분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들기름 나무에 바르면 안 썩습니다. 경화돼가지고 나무에다가 가구에 불 대면 그거는 화재니까 이제 그 집안이 끝났다고 보면 되고,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가구 안 썩어요. 나무에 바르셔도 됩니다. 저도 바르고 있고 발라왔고, 생들기름 그냥 어떤 나무건 상관없는데 특히 잘 효과가 좋은 게 아카시아, 삼나무, 소나무, 그리고 그 도토리나무, 오크라 그러죠? 참나무. 멀바우 같은 거는 제가 안 발라봐서 말을 못 하겠는데 요 네 가지 다시 생각해볼까? 소나무, 삼나무, 참나무, 하나는 빼고 요거 세 가지. 아카시아 맞네, 네 개. 요 네 개는 들기름 바르면 잘 먹어요. 잘 먹고 잘 굳어요. 마루에 발라도 되고, 창틀, 옛날에 할머니들 한옥에 살 때 다 그 마른 걸레에다가 들기름 발라갖고 다 발랐어요. 그 썩는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저희 장모님 방에 제 처형이 생들기름을 발랐거든요. 나무로 방을 다 인테리어를 하고 생들기름을 발랐단 말입니다. 언제? 한 12, 13년 전에. 그 이후로 한 번도 생들기름을 안 발랐어요. 원래는 6개월에 한 번씩 덧방을 해줘야 되는데 12, 13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왔는데 나무 안 썩어요. 경화 상태 풀리지 않습니다. 여름에 아무리 덥게 그냥 에어컨 안 틀고 여행을 3박 4일 갔다 와도 기름이 녹아 흘러내리지 않아요. 경화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13년 정도의 기간은 확언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바른 걸 봤고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걸 봤으니까. 덧바르지 않아도 유지가 된다, 상태가, 퀄리티가. 그러니까 특히 목수의 길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복잡한 짜임 좋아하시잖아요. 해가지고 고가구 만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해외에서 파는 미네랄 오일 이런 거 바르는 것도 뭐 충분히 괜찮지만, 진짜 전통으로 간다면 생들기름 바르는 게 좋다. 그래서 테스트 해보시라고 많이 보내드린 거예요. 근데 많이 보내드렸는데 좀 드시고 계시다고. 그거를 테스트한 영상 하나도 안 올리셨죠? 그냥 드시고. 몸 건강이 최고지. 건강이 최고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걸 드셔버렸네. 오늘 내년에 농사를 또 져서 목소리 기르면 또 보내드릴게요. 제가. 그거 못 보내드릴까. 그리고 제가 그 리터에 뭐 70이다 30이다 떠드는 게 그렇게 유통되는 게 맞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제 농사 몇 평, 한 마지기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뭐 한 340평 농사 졌으니까 그게 뭐 몇 마지기 되겠어요? 한두 마지기 될래나? 그러니까 그거를 손으로 농사를 줬으니까 단가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화분에, 요만한 화분에다가 들깨를 하나를 심었어요. 이렇게 파처럼 하나가 딱 자랐어. 하나가 딱 자랐는데 내가 내 몸값을 다 받아야겠어요, 이 들깨를. 그럼 이 들깨를 얼마에 팔아야 될까? 이 들깨가 3달 자랐잖아요. 만약에 3달 농사 짓거든요, 보통. 3달 지어서 요걸 그냥 요 들깨 하나를 그냥 파는 거야. 근데 내가 내 몸값을 다 받아야겠어. 그럼 이게 얼마예요? 이 들깨 한 송이가. 대한민국 40대 평균 연봉으로 치면은 이 들깨 한 송이가 1,200만 원인 겁니다. 아무도 안 사겠죠? 근데 아무튼 가격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손으로 농사 짓고 작은 면적을 혼자 짓다 보니까 단가가 그렇게 올라가 버린 거고, 기업식으로 지으면 단가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겠죠. 기계를 넣고 사람 쓰고, 사람 뭐 동남아 좀 이렇게 어둡게 들어오신 분들, 컨테이너 타고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 써가지고 이렇게 농사 짓고 하면 가격을 좀 많이 내릴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목표하는 가격은 리터에 5만 원을 보고 가격을 내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팔려야 그렇게 내리지. 그 농사도 생각해보고 있고, 또 요런 거 이렇게 이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것도 좀 팔아볼까? 그래갖고 좀 회사를 때려치고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목수를 지향한다는 놈이 가구 만들어 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상한 거 이제 쓸데없는 거 팔아갖고 먹고 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